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전문 우리 정블리 정상근 기자 옆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일신문에서 시경캡을 4년째 맡고 있는 불운의 기자 김영선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양해를 구할 일이 좀 많네요. 지금 신장식 변호사가 조금 늦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청취자분들의 양해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입니다. 유튜브에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두 기자분 그리고 조금 이따 신장식 변호사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 그 흥신소 시간에 고래고기 얘기를 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검찰은 특검반원들이 울산에 가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챙겼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청와대는 전혀 아니다. 특감반원들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갈등 생겨서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정반대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착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김영선 기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사실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축이에요. 그 프레임 자체를 네네. 지금 검찰에서 흘리는 걸로 보면은 마치 청와대에서 첩보가 이첩돼서 그걸 수사하면 다 하명 수사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청와대로 온갖 들어오는 이제 민원을 그걸 그냥 그럼 청와대가 뭉개고 있어야 하는 건지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검찰의 프레임에 너무 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네. 다만 이 수사가 시작될 때 과연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건지 아닌지 이 부분은 분명히 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의도를 알려면 그럼 그 첩보가 도대체 누구에 의해 생산된 거냐 누가 이걸 전달했냐 청와대에 이 부분을 굉장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정치권 관계자가 정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캠프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서 100원 비서관한테 줬다. 이러면은 굉장히 좀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짜 억울한 사건 관계자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청와대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다 돌렸다든지 투서하는 경우 많죠. 네, 그런 투서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떤 의도를 파악을 해보려면 사실 첩보 문건 원본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검찰입니다. 검찰이죠.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거를 사실은 공개를 하는 게 이런 모든 논란을 많이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이기도 한데 지금 검찰은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뭘 물어봐도 검찰은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하긴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하명 수사 의혹이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보를 받은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관련 부서에 넘기고 경찰에 넘기는 게 당연한데 그것을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다 본다면 뭔가 왜곡이 생긴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백원의 당시 비서관도 당시 원본을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검찰이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죠. 정상근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한 얼마 전부터 계속 이런 식의 좀 여론의 흐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막 몰아가는 듯한 얘기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좀 그런 형태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좀 어떤 좀 사건의 실체를 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좀 혼란스럽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조국 전 민정수석 건에 이어서 이제 누가 죽냐 아니면 안 죽냐 그 문제로 지금 비화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는가를 돌아보면 또다시 지금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 대 이 청와대의 여론전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실에 좀 다가서기보다는 어떻게 좀 이 얘기가 맞냐 저 얘기가 맞냐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라고 보는데 좀 그 법에 있는 좀 원칙대로 좀 기소가 이루어지면 좀 그때 공판 중심으로 사안을 좀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너무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검찰의 얘기라든지 이 혼란스러운 게 많아가지고 좀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도 다시 브리핑을 열어서 이 검찰은 지난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약간 경고성 멘트를 날리기도 했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이
안타깝게도 특감 반원이 이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루 만에 검찰이 서초 경찰서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면서 사망 현장에서 확보한 유류품이죠. 휴대폰과 유서를 가져갔는데 지금 경찰도 수사를 하는 부서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시작한 지 한 하루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네. 이런 일이 별로 이런 없던 것 일을 같은데. 본 적이 없고요. 네, 네. 검사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 하나하나 변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증거품을 가져가고 할 정도로 그렇죠. 변사 사건이죠, 네, 사실상.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아무튼 보통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 경찰이 어떤 통상적이지 않은 사망 사건, 그냥 자연사나 이런 게 아닌 사건인 경우에는 변사 사건으로 보고 네. 이게 혹시나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사체가 발견됐을 때 네네. 그 옆에 유리품이 있거나 하면 네. 이제 그거를 압수의 형태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네. 이번 경우에는 휴대폰과 유서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검찰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게 검찰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휴대폰을 보고 싶으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네네네. 예. 아니면 그 변사 사건 자체를 빨리 송치를 하라고 지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 증거품 자체도 당연히 송치할 때 다 가게 돼 있고요. 근데 그런 정상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생략을 해버리고 네. 바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서초 경찰서에 쳐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례적이라고밖에 경찰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좀 허를 찌르는데 깜짝 놀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깜짝 놀란 거고 이거는 경찰과 협의를 할 시간조차 너무 아깝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그냥 네. 가져가 버린 증거를 절도해 가버린 네. 이런 상황이어서 증거를 절도. 네, 이 변사 사건 재밌는 표현이네요. 변사 네. 사건을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그 경찰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도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디지털 포렌식에 그래서 참여를 요청한 것도 네. 그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변사 사건 이 사람이 혹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수사를 하기 위해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경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검찰하고 경찰이 합동 수사를 위해서 같이 포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는 거를 못 믿어가지고 합동으로 포렌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관하에 네. 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경찰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에서 혹시 별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이 좀 목숨을 끊은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검찰이 이게 다급하게 이 증거들을 가져갔다면은 이 경찰 입장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겠다, 좀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좀 이렇게 일이 돼버렸는데. 정말 저도 처음 보는 경우인 것 같아요. 검찰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여러 가지 좀 경찰 상황이. 내에서 정말 엄청 지금 경찰 사실 네. 밥 먹고 나면 이 얘기밖에 할 그렇습니까? 수밖에 없는 그런 어제 상황이죠. 오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인철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검찰이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선수를 친 게 아닐까요? 이런 문자. 8490번님은 역시 검찰은 불안하고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한편 3878번님은 청와대 하명이 아니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분은 정말 궁금하다. 우리 신장식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오늘 2배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저희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운전하고 오면서 다 들었는데요. 들으셨군요. 빨리 오라는 말씀까지 듣고 저는 부지런히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례적으로 보이고 하는 것 중에 좀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그 검찰 자신이 피의자였던 사건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문정 부장검사나 네. 서지영 검사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뭐 공문서 조작된 혐의도 있고 네네. 성폭력 이런 혐의도 있다라고 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3건 다 최근에 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예, 자체를. 네. 그러면 이거는 자기 사건을 자기가 수사하겠다. 네. 증거도 경찰에겐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앞에서 저 라디오 들으면서 봤지만 우리 김영선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네, 하루 네. 만에 변사 사건 증거물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간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기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의 증거물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분리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가능성은 있죠. 그런 네.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증거물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가지고 간다. 결국은 검찰은 자기 자신들을 겨누는 칼끝 일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검찰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했던 사건과 네. 경찰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했던 사건을 비교해 보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그 김영선 기자한테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서초서를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죠? 경찰들은 경찰이 보면 안 되는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아,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네, 뭔가가. 검찰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캥기는 네.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사실 검찰은 마치 이 수사관의 죽음이 청와대 압박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국민적 시각도 사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의 별건 수사로 인한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실 검찰이 가해 자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 그러면 휴대전화에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검찰로서는 굉장한 시부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경찰 내에서는 도대체 뭘 숨기려는 거냐. 혹시 자기들 대장,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관되는 뭐라도 있는 거 아니야? 유서에 또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기도 했고요. 네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실제로 그 핸드폰이나 증거물들 안에서 하명 수사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과 관련된 증거가 있을 것 같다. 네. 그 확신을 가졌다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안 하죠. 경찰 입으로 그 얘기가 나오도록 그대로 두는 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 내버려두면. 논리에 훨씬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사실이 밝혀질 거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뭐 검찰 내부에서도 좀 의아하다는 얘기가 좀 간간히 나오고 있는 게 이 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숨진 특감반원의 빈소를 찾아가서 찾았죠. 2시간 반이나 조문을 했다라는 그랬죠. 거죠. 근데 네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숨진 수사관이 좀 일종의 좀 막역한 사이였고 뭐 그만큼 뭐 부하를 좀 아끼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이 숨진 수사관이 그만큼 또 수사를 잘했고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 뭐 딱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적으로 일한 것도 아니고 그 옆반에서 일했던 이 수사관인데다가 이 검사와 이제 수사관의 관계가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 이제 막역하거나 그런 뭐 사이는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찾아보기가 좀 이렇게 흔치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좀 검찰 좀 내부에서 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좀 나오는 불만들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식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그건 좀 있고 다른 포인트네요. 네. 네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이제 일정을 모두 취소하면서까지 네네. 네, 지금 그 숨진 고인을 좀 애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애도의 마음을 뭐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뭐 얘기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뒷말들이 나오고는 그렇죠. 있습니다. 검사들이 또 느끼는 거와 수사관들이 느끼는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상황을 좀 알아보죠. 국회 상황이 정말 한 치 앞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올스톱 상태인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모습입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합법적 국회 보이콧이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네.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합법적. 예, 네. 예. 그러니까 법을 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뭐 합법은 합법이니까. 네네. 예, 실은 자유한국당이 한 20번 가까운 국회 보이콧이 있었어요. 이번 그 20대 국회 기간 들어서. 동안에. 네. 그리고 뭐 특히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이 투톱이 들어온 다음에는 국회 보이콧이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국회가 열린 때가 언제인가 궁금할 정도였는데 실제로 198개인가요? 199개인가요? 네. 개수가 약간 틀리던데 어쨌든 전체에 대해서 그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다는 건 그 안에는 뭐 자신들이 발의한 1호 법안인 청년 기본법까지 네, 있는 본인들 법안들 상황에서 많았죠. 네네. 이렇게 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원외로 나가서 장외투쟁의 동력을 지금 날도 추워지고 네. 또 당대표가 단식까지 한 바에는 더 이상 장외투쟁을 해서 할 방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장외투쟁의 다른 버전으로 사실상 국회 보이콧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쌓여있는 법안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원래 처리하려고 했던 게 일부 보도들은 199개 법안이라고 했었고 그날 통과를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렸던 분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그분이 유치원 3법에 대해서 그동안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었죠.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데 지금 잠깐 연결해서요.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유치원 3법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필리버스터에 묶여가지고요. 네. 꼼짝달싹 못하고 있고 아마 근데 이게 법상으로는 국회 법상으로는 다음 본회의 때 무조건 상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정이 되는데 상정 순서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제 우리 국회 특히 여당의 그 국회 운영 전술 전략 네네. 이걸 좀 이제 봐야 되겠죠. 지난 금요일에 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을 적에도 유치원 3법이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인지 그 법률 처리하는 순서를 제일 뒤로 밀어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197, 198, 199 그랬죠. 번이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박용진 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급해 보이는 상황, 좀 마음을 졸이는 상황일 텐데 네.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일단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차례로 필리버스터 막히더라도 네. 짧은 하루짜리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처리하고 이렇게 가겠다, 징검다리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와 관련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민생 법안이자 우리 어린이들에 관련된 법안인 유치원 3법을 먼저 그 패스트트랙 올라온 법안들 중에서 먼저 처리하고 가장 먼저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법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 아니겠냐 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원내는 그 지도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조금 무엇보다 가장 공을 들이는 게 사실은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여당이 애착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네. 저한테 이제 의견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회의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제안을 먼저 했었던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을 먼저 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먼저 처리하고 사실상 예봉을 꺾은 뒤에 네.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유치원 3법을 처리한다. 이렇게 계획을 애초에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또 이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150석 정도의 안정적 처리 숫자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제 걱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선거법이 통과되게 되었을 경우에, 이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그리고 선거법에 통과되도록 만들어진 그 안에 대한 네. 각 당의 이해득실 굉장히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쉽게 이것이 과연 처리될 수 있겠느냐와 또 이것이 통과되었을 후에 이제 후폭풍 만만치 않을 텐데 네. 이런 와중에 인생 법안이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법안인 유치원 3법이 그냥 유실되어 버리고 네.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자동 폐기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이거는 이 법안 통과되도록 1년 넘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 1년 넘도록 70% 80% 넘는 지지율을 보내주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네. 정말 못할 짓을 우리 국회가 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린이와 관련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나서 선거법이든 공수처든 처리하자. 정면 대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 지금 네. 한유총의 어떤 로비라고 할까요? 그 압력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 이게 표결이 붙였을 때 확실하게 통과는 자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날 당일날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걸로 파악을 했고요. 네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이미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했어요. 네네. 330일 전에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시간 내내 붙잡아 놓고서 이제 와서 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반칙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몰상식하고 모렴치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대부분 다 찬성 의견이고 개별적으로
몇몇 의원들이 유치원 눈치 보고 거기 로비에 녹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유치원 3법 정말 오래됐어요. 작년부터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게 네, 그 정상훈 처음에 뭐 그 일부 원장들이 뭐 그 카드로 뭐 이 성인용품을 사고 이상한 물건을 샀다 막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게 생각하면은 1년 반 정도가 지난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법안이죠. 네. 네, 아직도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유치원 3법 이런 것들 보면은 네. 좀 남다르지 그 않습니까? 명품백 사고 성인용품 사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네. 부모 입장이라면 사실 아찔하죠. 왜냐면 그 원장님들이 부모들한테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아, 예. 네네. 만나러 가면은 진짜 우리 애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애가 없고 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잘하시는데 뒤로는 그런 일을 다른 하고 일을. 계셨다니. 그리고 물론 우리 애가 다니는 유치원은 그런 유치원이 아니길 바라지만 어떤 아이라도 그런 유치원에서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이 법이 시급한 법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님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법안이라는 게 전략적으로 어떤 걸 먼저 배치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장식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3법보다는 선거제와 공수처를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민생법안 특히 어린이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민생법안은 그쪽에서도 그 자한당 쪽에서도 참하. 예, 처음에는 사실은 뭐 민식이법, 선거법 그 상정 안 하면 민식이법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가 네네. 서둘러 걷어들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놓고 그걸 또 뭐 가짜 뉴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저 다른 네. 프로그램 나가서 그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네. 가짜 뉴스다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당황스러웠는데요. 실은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유치원 3법만 필리버스터를 하면 유치원 3법과 패스트트랙에 지금 걸려 있는 여러 네. 다른 법안, 선거법하고 이것만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 유치원 3법 반대한다는 얘기로 여론 지형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그냥 통으로 199개를 통으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건 게 아닐까라고 네네.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그 이런 국면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네. 유치원 3법을 앞에 올려도 이 필리버스터 그렇게 길게 끌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 3법에 앞서서 먼저 민식이법 등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법안 먼저 처리하고 네. 그다음에 유치원 3법 처리해서 필리버스터 한다면 어차피 여당에서 지금 임시회를 살라미로 잘라서 그 계속해서 연이어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네.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유치원 3법 먼저 통과시키고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또는 여당에서 그렇게 조바심 낼 일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전에 속보가 들어왔었는데요. 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안 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 결정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결정입니다. 네. 그렇죠. 한국당이 결정한 거죠. 근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은 뭐 총선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오전만 해도 재신임을 묻겠다라는 게 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된 거죠. 네. 원래 12월 10일까지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가 임기였어요. 그래서 딱 그날이었군요. 예, 네네. 예.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어쨌든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후 국면을 이후에 12월 지금 여론 지형도 많이 흐트러져 버렸고 그다음에 10일 이후에 소위 살라미 전술로 임시국회가 하루 건너 이틀 건너 개최됐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택한 전술로는 이 연속되는 임시국회를 막기가 어려워졌죠. 돌파할 수 없다. 네. 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 임기 안에는 이 필리버스터 올라간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게 목표였다라는 어떤 그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대표는 어쨌든 뭐 자기가 벌려놓은 판이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동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해오셨지만 잘 됐던 일이 있었나 사실 저는 동물국회에는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네네. 나 대표가 끝까지 좀 강행을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엔 좀 욕심을 접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네.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단식을 하면서 어쨌든 약간 흔들리던 리더십을 회복한 모양새에 어찌 됐던 그것을 계기로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그 내부 한국당 의원들의 내부 민심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100명 맞죠? 고소, 네. 108명. 지금 고소 고발을 좀 당한 상황이고 네. 또 이게 뭐 어떤 증거가 좀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부에서도 그렇게 평가가 뭐 좋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뭐 특히 이제 뭐 황교안 대표하고 뭐 불화설이 있었는데 항상 있었죠. 네. 경쟁설, 불화설 등등. 네. 오늘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더 나가겠다, 더 하겠다라고 한 거고 뭐 황교안 대표가 그거 안 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이제 황교안 대표한테 가가지고 뭐 혹시 불화설이 있냐 뭐 이렇게 네.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네네. 황교안 대표 그냥 웃고 말았다고. 아 웃고 말았다고 네. 합니다. 웃고 말았다는 얘기가 더 여러 의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긍정의 느낌이 물씬.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과적으로는 10일 이후에 실은 자유한국당이 요 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원내대표 교체 이후에 협상 국면을 협상의 통로를 여는 것밖에 국면 전환. 탈출구가 없는 게 아니냐. 국면 전환을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네, 사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김영선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